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간담회와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순항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단국대 이희성 교수, 중부대 권호철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역 얘기부터 해보죠. 자, 민주당 대전시당 선대위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이 늦어지는 국민의힘과 달리 빠르게 이제 본선 체제로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자, 뭐 선거 체제로 조기에 전환을 하면 아무래도 뭐 본선 가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수습하고 하는 것도 좀 빨라질 수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네, 이제 대선이 꼭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대전시당이 오늘 오전 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충남과 충북을 돌면서 이제 경청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중원 민심을 지금 잡기 위해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면은 좀 더 체계적인 지역 공약이라든가 또 어떤 우위적인 어떤 공약들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네. 효과들이 있겠죠. 그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선대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양 진영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예. 비교가 되는데 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대로 아무래도 선대위를 빨리 띄워서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해 보일 수는 있겠죠. 네. 다만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정당의 이 경험을 좀 비춰서 보면 이 중앙당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선은 중앙당 위주의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방선거라면 시도당에서 얼마나 선대위를 알짜 이렇게 좀 잘 짜느냐의 문제가 좀 향배에 선거의 결과 향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대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선대위는 지금 아마 중앙당의 국민의힘은 해결이 되는 대로 선대위는 네. 이미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발표만 네. 못하는 것뿐이라 발표만 못하고 있을 거다. 시간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단일화 과정을 둘러싸고 지금 뭐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도 뭐 굉장히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선대위 구성부터 실제 선거 운동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있으면서도 없는 듯한 좀 공석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시당위원장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시당위원장이 지금 오선 의원을 과거 했던 이상민 시당위원장이 네. 그래도 과거에 이 정당 경험이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통일성 있게 끌고 가려고 하고 준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뭐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뭐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뭐 점입 가경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자, 김문수 후보, 뭐 공식 대선 후보죠. 그리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진영에서 혼란이 거듭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뭐 경선 과정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가 가장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는데 말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당하고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네. 예 교수님, 이 입장이 왜 바뀐 걸까요? 예, 뭐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후하고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전세 사기 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전세 사기 당했다. 네.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입장이 바뀐 거라기보다는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덕수 지금 전 총리와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사전 기획됐다는 것을 캠폰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다만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 카드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면서 네. 다른 경선 주자를 좀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전략적이었다라는 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이용했죠,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서도 본인이 우위를 선점한다는 것을 저는 미리 계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사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당내 지도부, 특히 항우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일화한다라는 어떤 기획설도 네.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었어요. 퍼져 있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뒤통수를 맞았기보다는 네. 김문수 지금 대선 후보의 전략적 승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히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노동운동했던 경험으로 게릴라전을 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는 본인이 진짜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이제 한덕수 총리를 잡고 네.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먼저 선점했던 게 유효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덕수 전 총리가 굉장히 그분은 좀 그래도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순진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거꾸로 지금 그 쌍권이라고 하나요? 권성동, 그다음에 이제 권영세 권영세. 비대위원장. 네네. 이분들은 그래도 정치할 만큼 하신 분들인데 이런 네. 사태가 올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실 지금 2강에 이제 결승전에 들어갔었을 때 한덕수 누구죠?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 있을 둘이 때 붙었죠. 예. 막판에 거의 단일화를 안 할 것 같은 조금 뉘앙스가 좀 바뀐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라도 당무적으로 네. 그랬어도 안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서약서를 받았어야 됩니다. 못을 박아놨어야 그럼요. 됐다. 네, 근데 그 예. 일도 지금 두 분이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이걸 날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1월 11일까지도 단일화가 안 되면은 지금 후보 등록 안 등록 하겠다는 안 거지 않습니까? 하겠다 그랬죠. 예, 예. 사실은 후보 등록을 하고 김문수 후보 말이 맞는 게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선거운동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 네,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정당의 조직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날로 먹으려다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전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를 네.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김문수 네. 후보의 정치 이력을 보면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네.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고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운동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한 강성, 그래서 네. 꿋꿋 문수라고 할 정도의 네. 어떤 강단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경선판에서 어떤 이미지를 볼 때 가장 그래도 우리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판단한 그 오판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뭐 이제 지금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예, 자충수를 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짧게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면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모든 것들을 양손에 쥐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겠죠. 예, 그럼 그렇다면은 결국 김문수 후보로 갈 거다?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나는 그 단일화가 안 되면은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건 자동적으로 그냥 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거기서 뭐 무슨 당대표가 뭐 직인을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 이런 말도 있지만 네. 거기까지 가면은 국민의힘 해체해야 되겠죠. 네. 뭐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 정말 롤러코스터를 예. 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뭐 이번 주에는 또 고법에서 연기를 시켰단 말이죠. 네. 자, 이재명 후보 재판이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한숨 돌린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정리될 결과적으로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5월 15일에 이제 파기환송심이 선고가 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네. 6월 18일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다? 어쨌든 헌법에서도 166조에 누구든지 후보자는 균등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잘 됐고 맞게 행동이 됐다라고 난 보는데 네. 근데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대법원 특히 법원의 일관성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지금 어쨌든 이 선거 전에 이제 선거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네. 또 논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지금 판결을 내렸다고 좀 보여지는데 헌법 84조. 그럼요. 예, 그렇다고 했으면은 그런 일맥을 상통하는 거였다라면 고법도 선고를 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뭐 대법원 대법관들을 탄핵한다는 것이나 뭐 네. 이런 걸로 해서 압력으로 지금 이거를 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법원이 일관성이 없으면 네. 사회적으로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2심의 무죄를 받았을 때 네. 저는 사실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 한 달 이내에 나올 수도 있다.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유죄가 나와서 문제지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유죄의 취지로 나와서 문제지 네. 무죄가 나왔었다라면 과연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부분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이 이제 속도전을 하다가 지금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네. 뭐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이례적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저는 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대법관 12명을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청문회장에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려 나온다는 그 그림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림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것까지는 네. 갈 수 없다. 특히나 이제 그 탄핵까지도 카드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대법원 내 그 법원 내 판사들 내부망 서로 글을 올린 걸 보면은 이 절차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판단이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